2025년 5월 뉴스에서 세계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중국이 미국의 과학 인재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며 하버드와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 석학들까지 중국으로 이끌어갔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스카웃의 수준을 넘어서 학계와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궁금하시죠? 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동원했어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규모의 연구, 기금을 약속하며 학자들을 유혹했어요. 보통 과학자들이 연구, 자금 마련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액의 지원에 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구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누구든 자리를 옮겨가고 싶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중국은 최고 수준의 연구 시설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보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할 최신식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며 아주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했어요. 세 번째로 가족까지 배려하는 특별한 조건을 제공했어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아이들의 교육, 문화적인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중국은 과학자들이 외국 학자들과의 협업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했어요. 오히려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힐 기회로 보장해줬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가적 목표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줬어요.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인 발전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런 열정과 목적의식은 과학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중국은 막대한 재정 지원, 뛰어난 연구 환경, 가족을 고려한 복지 혜택, 글로벌 협력 기회, 그리고 국가적 비전이라는 5가지 전략으로 미국의 과학 인재들, 그중에서도 하버드 석학들까지 스카웃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건 단순히 인재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주목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이공계 출신 인재들도 중국으로 많이 가는 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박사급 인재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비슷해요. 중국은 한국과 비교해 연구, 자금과 지원이 더 폭넓게 제공되고 있고 안정된 생활 환경이 보장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글로벌 연구 환경에 참여할 기회도 풍부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중국은 오히려 인재들에게 가능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한국 이공계 인재들이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스템적인 한계나 연구 지원의 격차는 분명히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이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래서 기업과 정부 모두 이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